르노 삼성 XM3의 초기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XM3의 외형 사이즈는 전장 4570mm, 전폭 1820mm, 전고 1570mm, 축거 2720mm로 기아 스포티지 대비 길이가 75mm 길고 전폭은 35mm 좁으며 전고는 75mm 낮습니다. 현대 투싼과 비교하면 전장은 90mm 길고 전폭은 30mm 좁으며 전고는 80mm 낮습니다. 일단 길이 부분에서 투싼과 스포티지를 압도하지만 가격은 기본 트림 대비 약 300만원 정도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확실하게 사이즈가 차이나는 셀토스 대비 약 100여만원 정도 저렴하다는 점이 높은 인기의 비결입니다. 단점이라면 스포티지 투싼보다 전장이 길지만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빔 방식이라는 점과 4륜 구동 선택이 아예 제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파워트레인은 최고 152마력과 최대 26kg/m의 출력을 내는 1332cc 가솔린 터보 직분사 엔진과 최고 123마력 15.8kg/m의 출력을 내는 1598cc MPI 가솔린 엔진 2종이며 1.3L 모델에는 게트락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탑재되고 1.6 자연흡기 모델에는 자트코 엑스트로닉 무단 변속기가 기본 탑재됩니다. 이 가운데 특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엔진은 1332cc TCE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입니다. 다임러와 르노가 공동 개발한 신형 엔진으로 실린더 헤드와 직분사 인젝터를 수직 장착한 델타 실린더 헤드를 특징으로 하며 배기량 대비 성능, 경제성을 동시에 잡은 엔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르노 삼성 역시 XM3가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사이즈가 큰 SUV이지만 가격은 더 저렴하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승차감으로는 밤새도록 까여도 디자인으로는 깔 게 없다는 SM6의 미려한 스타일에 BMW X6 출시 이후 젊은 층이 선호하는 SUV로 굳건하게 자리를 굳힌 쿠페 스타일의 SUV라는 점 역시 국내 시장에서 XM3가 높은 관심이 되고 있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형 사이즈에서 기대되는 것과 실제 XM3의 실내 공간감 차이에는 큰 괴리가 있으며 투싼 스포티지 대비 실제 XM3의 실내 공간은 확연하게 좁고 한 단계 사이즈가 작은 셀토스와 비교해서도 실내 공간에서 우위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르노를 비롯한 프랑스 브랜드 자동차들의 실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실내 공간 확보 부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기아차와 비교하면 상대적인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내 공간 확보와 안전성 간의 상관관계는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논대로 하겠습니다. 이번 XM3의 경우 쿠페 형태의 SUV 디자인이기 때문에 2열 헤드룸 공간을 비롯해 트렁크 활용성이 일반 SUV 대비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이는 비슷한 형태의 X6, X4, 메르세데스-벤츠 GLC 쿠페, GLE 쿠페 등도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1열 실내 공간이 사이즈 대비 상당히 좁게 느껴진다는 점인데 그 실례로 운전석과 조수석 간의 간격이 좁아 사람이 탑승했을 때 차체 사이즈 대비 답답한 느낌을 준다는 점이며 비슷한 사이즈의 국내 모델 대비 실내 공간이 확연하게 작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 근거로 제시된 부분이 운전석 중앙 부분과 조수석 중앙 사이의 간격이 경쟁 모델에 비해 좁게 설계되어 있고 운전석과 조수석 간격이 좁기 때문에 센터 터널 공간 및 암레스트와 수납함 사이즈도 작아 실용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한편으로 맞는 분석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오해를 풀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르노를 이해하려면 일단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의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는 크게 르노와 푸조, 시트로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세 브랜드 모두 각각의 독특한 디자인 언어와 각 모델별 특징이 있지만 이 세 브랜드 모두 공통적인 장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기량 2000cc가 넘는 모델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컴팩트 사이즈 모델이 주를 이루며 세 번째는 차량 형식에 관계없이 경쟁 모델 대비 핸들링이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공통적인 단점도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호불호가 크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편의 장치 및 옵션이 부실하거나 뒤죽박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며 세 번째는 실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XM3의 실내 공간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지리적으로 벨기에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접해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답게 프랑스는 도로망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포장도로가 약 100만 km 가량 되는데 그중에 거의 88만 km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는 독일과 달리 유료가 대부분입니다. 수출 규모 세계 5위의 제조업 국가이기도 하지만 서유럽에서 가장 큰 농업 생산국으로 낙농업, 육류 생산을 중심으로 밀, 보리, 포도, 감자 등이 프랑스의 대표 농작물입니다. 특히 오래된 도시와 건축물 그리고 그 사이로 좁고 길게 펼쳐져 있는 외곽도로들 가운데는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온 돌길들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와 스위스 국경에는 험준한 산을 중심으로 마치 라면을 연상시키는 와인딩 도로들이 질비하게 펼쳐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림젠 벨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수스텐 호른이라는 험준한 산을 중심으로 수스텐 패스, 프루가 패스, 그림절 패스, 고타드 패스가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쯤 되면 프랑스 자동차 가운데 컴팩트 사이즈의 해치백과 핸들링이 우수한 차량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미국처럼 곧게 뻗어있는 고속도로나 외곽도로를 일정 속도로 크루징해야 하는 환경과 달리 좁고 고불고불하며 고저차가 심한 도로를 농산물을 싣고 빠르게 달려야 하니 프랑스차 대부분 휠 베이스가 짧고 전고가 높으며 트렁크에 짐을 싣기 좋은 해치백 또는 외건 형태의 자동차가 각광을 받아왔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브랜드의 글로벌화로 지역색이 많이 희석되고 있기는 하지만 작고 실용적이면서 연비 효율이 우수하고 핸들링이 좋은 자동차라는 기본 틀은 르노, 푸조, 시트로엥을 여전히 대표하는 컬러입니다. 자동차 동력학에서 정의하는 핸들링이란 관성에 의해 횡으로 발생하는 하중이동을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나타내는 코너링 성능과 방향을 전환할 때 발생하는 현상의 시간을 정량하는 방향 응답성, 그리고 운전자가 자동차를 얼마나 편하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으로 정의됩니다. 즉, 코너링 성능이 우수하고 방향 응답성이 좋으며 이를 운전자가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다룰수록 핸들링이 좋은 자동차로 정의됩니다. 르노를 비롯한 프랑스 브랜드는 자동차의 핸들링을 끌어올리기 위해 견고한 차대 설계와 정교한 서스펜션 세팅 기술에 더해 우수한 핸들링을 이끌어내는 운전석 구성 및 시트 포지션에 역점을 두는데 이 때문에 프랑스 브랜드의 컴팩트 모델 대부분이 편안한 착좌감이나 소지품, 팔 등을 편안하게 거치할 수 있는 거주성 부분에서는 배려가 없다는 평가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브랜드 가운데 최고의 핸들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르노 클리오, 메간, 푸조 208, 308 등은 컴팩트 사이즈이기도 하지만 동급 모델 대비 실내 거주성과 수납 공간 구성, 편의성 부분에서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컴팩트 모델들의 공통적인 특징 또 한 가지는 1열 시트의 좌우 공간이 유난히 좁다는 점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이 좁게 배치되어 있어 센터 터널의 수납 공간 역시 비좁을 수밖에 없고 암레스트와 암레스트 하단의 수납함 또한 실용성을 논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쟁 모델 대비 전폭이 눈에 띄게 작지도 않고 오히려 전폭이 비슷하거나 더 큼에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공간이 좁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핸들링의 주요 항목인 운전자의 피드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함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을 좌우로 넓게 벌리게 되면 센터 터널이 넓어지고 암레스트와 그 아래 수납함도 여유있게 설계할 수 있어 실내 거주성과 활용성은 좋아지지만 운전자가 중앙에서 좌측 또는 우측으로 더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속되는 코너링 시 운전자가 느끼는 피드백이 무뎌질 여지가 있고 시트와 탑승자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더 안쪽으로 이동시켜 선행시 관속 모멘트를 아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랜 시간 지리적인 여건과 소비자들의 필요에 맞춰 자동차를 설계해온 프랑스 브랜드들은 포장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예전처럼 굽이치는 와인딩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일이 많지 않음에도 기존의 설계 철학을 대부분 신모델들에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왔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미 프랑스 브랜드의 컬러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장점이 되어버린 지금 기존 설계 방식을 버릴 특별한 이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르노를 비롯한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들은 4.7m가 넘어가는 중형 세단 수요가 많지 않은 소비 여건상 중형 세단 시장에 주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형 세단을 출시하더라도 유럽 시장보다는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경우여서 중형 세단 라인업 및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중형 모델에 역점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 브랜드 대비 실내 거주성이나 사용 편의성, 옵션 구성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 브랜드의 컴팩트 모델들은 실내 탑승할 경우 운전석과 조수석 간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좁아
사이즈 대비 실내 공간이 좁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실제 좌우폭을 측정해보면 비슷한 사이즈의 타 브랜드에 비해 실내 공간이 생각만큼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XM3는 전장 대비 실내 공간 활용성이 떨어지는 모델이며 그 이유는 쿠페 형태의 SUV이기 때문에 2열 헤드룸과 트렁크가 일반 SUV 대비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에 더해 우수한 핸들링을 고려한 차체 설계로 운전석과 조수석의 간격을 가능한 한 좁혀 운전자의 피드백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유지하기 위한 르노의 설계 철학이 반영된 구조여서 1열 운전석과 조수석에 사람이 탑승했을 경우 좁은 간격으로 인해 사이즈 대비 실내 공간이 더 좁게 느껴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비슷한 사이즈의 현대 기아차 SUV 대비 공간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브랜드 컬러에 맞는 설계로 인해 운전자가 느끼는 공간감이 실제보다 더 좁게 느껴질 수 있는 구조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